자, 우리 255페이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한번 보세요. 25년도까지 또 한시적으로 하는데 이걸 자꾸 시험에 물어보고 있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말 그대로입니다. 건축물의 입지규제, 우리가 용도지역 지구구역 제도가 뭐 하는 제도요? 입지규제하는 제도죠. 지역지구가 건축물을 뭘 지을 수 있고 못 짓고 정해주는 건축 제한하는 제도잖아. 건축 제한하는 게 입지 규제하는 거예요. 그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죠.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웬만하면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한다? 복합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용도지구 중에 복합 용도지구 있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기억납니까?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이거? 다른 건물들은 전부 잔디밭인데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은 그 동네만 뭐가 피었어? 그렇죠. 코스모스가 피었죠.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면 건축물의 크기를 규제를 해야 안 해요. 건축물의 규모를 규제를 안 해요. 우리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 우리 혹시 건축법에 특별건축구역 들어본 기억 있어요? 그 특별건축구역이 제가 건물 크기를 규제 안 한다고 그랬잖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런 걸 이걸 적용을 안 하는 제도야. 그러니까 그 계획을 짜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요, 우리 건축법에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제가 하는 말마다 안 보인다, 그죠? 있네. 257페이지 맨 밑에 있다. 디귿. 257페이지 디귿.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뭘로? 밑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이 간주가 되면 여기서도 규모를 제한 안 하고 코스모스가 활짝 필 수 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자, 그렇게 일단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요, 그 위에 보세요. 이제 거꾸로 보죠. 그 위에 동그라미 3번에 기억 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다음에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이 또 적용 안 하는 게 또 있네. 네 가지는 있네. 저번 A번에 주택법에 따른 뭐예요?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 시설 기준, 그 다음에 대지 조성 기준. 자, 우리가 주택법이 뭐 하는 법이죠?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법이죠. 근데 그거 주택을 지으면 주택만 지어, 부대 복리 시설도 지어.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주택 건설에 관한 기준인데, 또 대지 조성하면 대지 조성 기준을 정한다고 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주택법 적용 안 한다 보면 돼. 어? 주택법. 주택법이 뭐 주택 짓고 대지 조성하는 법이지. 그 기준을 적용 안 한다는 거죠. 주택법. 적용 안 한다는 거네. 두 번째. 주차장법에 부설 주차장이죠. 주차장 설치 기준 적용 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차장 적용 안 한다는 거야. 주차장 설치 기준도 안 따라도 돼. 그럼 또 뭐도 적용 안 해도 돼? 미술작품. 미술작품. 또 뭐를 적용 안 해? 공개 공지. 공개 금지가 아니고 공지입니다. 공개 공지 확보. 공개 공지 확보. 우리 공개 공지 공부했죠? 그 요 네 개는 뭐 한다?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심심한데 요거 한번 외워볼까? 주차장하고 미술작품 합하면은 주미죠? 주미. 사람 이름이요. 미주로 할까? 미주도 있고 주미도 있어. 미주는 우리 학원에 있고 주미는 저쪽 학원에 있어. 공개 공지에 공짜 따고 앞에 주택법에 주자를 따면은 공주가 되네. 주미 공주? 자, 이것도 해주나? 이것도 낯간지러워서 못하겠. 주미 공주는 입지군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적용해야 안 해? 안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오기 전에 그러면 거꾸로 온 김에 이거부터 읽어봅시다. 자, 25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 아까 했죠? 행위제한은 뭘로 해? 계획으로 한다니까. 계획 수립한다고 그랬잖아. 계획. 우리 그럼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용도구역이란 거 알고 있죠? 용도구역은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는 거 맞아요? 지역지구의 제가 똑같이 적어놨잖아. 읽어볼까? 용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은 용도지 밑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S에 토지용부터 가로 묶으세요.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 거기까지 괄호 묶어주세요. 거기 행위 제한이잖아.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의 행위 제한을 뭐 한다? 강화 동그라미. 강화도 하고 256페이지 맨 밑에 있어. 256페이지 맨 밑에. 강화 동그라미, 완화 동그라미. 우리가 용도, 지역, 지구구역 개념 공부하셨잖아.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나 있죠. 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나 있죠. 똑같잖아 지금. 강화하나 하는데 그건 법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고? 밑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아시겠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계획으로 정한다. 그럼 계획 짤 때 방금 우리 주미공주는 적용 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또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위에 그러면 올라가 볼까? 그 위에 보시면 저 위에 니은 있죠? 니은 있잖아요.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우리가 이제 계획으로 행위를 제한하죠. 계획을 짤 때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예요? 건축 제한이죠. 기억이 A가 건축 제한이야. B가 뭐예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그러니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걸 다 정한다는 거죠. A, B를 한번 묶어볼까? A, B를 묶어보면 우리 그 지구단위 계획 공부하셨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의 필수 내용이 뭐더라? 기반시설하고 건축물 중에는 용건, 용높이죠. 용건, 용높. 그 A, B가 용건, 용높이야. 건축 제한이 용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용건, 용높. 용건, 용높. 그 다음에 C가 뭐야?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건물 짓는 계획이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간선도로 같은 기반시설. 자, 이거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이 아니고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10번에.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물어봐서 OX. 뭐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이렇게 용도, 지역, 지구. 그 D번이 뭐예요? 용도, 지역, 지구죠. 우리가 얘가 구역이니까 구역은 나오면 안 되고 지역, 지구나 도시공 계획 시설, 지구 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한 뭐까지? 행위 제한까지 들어가잖아. 용건, 용도까지 기반 시설하고 맞지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소음으로 듣고 잊어버리세요.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또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이 동네에 용도, 지역, 지구도 만든다고요.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안에 각종 건축 제한이 있죠. 기반시설이나 용건, 용도 이런 것도 행위 제한까지 다 정해버린다는 거야. 왜? 계획 자체가 행위 제한하는 거거든.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런 얘기예요. 다 정한다.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없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우리 책처럼 그게 뭐 배형세권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뭔 소리인지 모르지.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는 쫀이니까 당연히 지정 대상 정도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대상 정도는 한번 보자. 결정권자는 돼 있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결정해? 결정권자. 아까 다른 용도구역은 국장, 뭐 회장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결정권자는. 당연히 어디에서 지정하는 거야? 도시적이지 시골에서 필요한 제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자, 괄호로 한번 묶어볼까?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이게 수단이죠. 그러니까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킨다는 건 토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첫 번째 1번 도시 정비를 마한다. 촉진.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두 번째 목적이 뭐다? 지역 거점을 육성.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개다. 복합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서 도시 정비를 하고 촉진.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잘 안 되는 동네가 있다. 왜 안 될까 재개발이? 왜 안 되겠어? 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겠지. 그런데 아까 우리 뭐처럼 건폐율 용적률 막 적용 안 한다고 그랬죠. 특별건축구역 이런 거 간주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정비가 촉진돼 안 돼? 아이 될 수밖에 없지. 두 번째, 지역 거점을 육성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지역 거점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러면 요 구역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베풀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그런 뜻이라니까.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우리 최근 우리 지금 물어봤는데 그럼 여기서 이 대상 지역은 중심지겠어요? 변두리겠어요? 당연하지 뭐 중심지 그걸 끝이요.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이죠. 도심부도심 기본계획의 도심부 밑줄 도심부도심. 두 번째 생활권의 뭐 중심지역이죠. 생활권의 중심지가 대상이 될 것이다. 도심부도심.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도심부도심 중심지 요거는 뭐 정답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두 번째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에서 지역 밑줄 한 거 볼까? 지역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차피 지역 거점 육성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기반시설 중에 지역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시설 있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역 거점. 그러니까 중심지, 거점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지. 자, 우리는 결국은 시험 문제 함정을 파면 C번이 함정이 될 수 있겠죠. 몇 개 이상 밑줄? 3개 이상. 이걸 2개로 바꾸고 뭐 그게 시험 문제지 별 거겠어요. 3개 이상. 자, 노선의 교차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밑줄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1km이네. 우리 시험 문제가 다 그래. 3개 이상을 바꾸고 1km를 2km로 바꾸고 그게 뭐 시험 문제라니까. 반경 500m를 말합니다. 반경 500m, 1km 이내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이 노선이 3개 이상이 이렇게 만난다는 건 엄청나게 사람 이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죠. 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또 D번은 우리 정비법이죠. 우리 정비법에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는데 지금 정비가 시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비가 안 되고 있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게 뭐다? 주거지역, 공업지역 얘기입니다. 상업지역이 없네. 상업지역이 없어. 주거공업. 그거 하나 또 주의하면 되겠네. 상업지역은 본래 고밀도로 개발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거나 공업지역이 정비가 시급한데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이거 지금 뭐 지겹도록 봅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혹시 들어봤어요? 지존 주도라 말 들어봤어? 지존이 주도해야 된다. 건축협정은 체결이 힘드니까 지존이 주도해야 돼. 결합건축 들어봤어요? 결합건축. 결합건축은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3개 이상의 대지도 된다고 했죠. 어쨌든 결합건축에도 주도가 나와. 상업지역, 역세권 같은 땅값 비싼 지역이 있죠. 거기는 이번 주인데 제가 상력 주도 이렇게만 기억하자고 그래서 그 주도에 나오는 거 도시재생 활성화가 자주 나와. 여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있죠. 근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는 계획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활성화 계획이 2개죠. 거기에 나와 있는 밑줄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적으세요. 근린재생형. 우리가 근린생활시설 할 때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이 2개가 있다니까. 도시경제기반형이 있고 근린재생형이 있는데 우리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근린재생형이 아니고요. 도시경제기반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근린재생형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그럼 결국은 함정을 파면 C, D, E에서 팔 텐데 C는 3개 이상의 노선이 만나는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1km 이내. 자, 우리 정비가 시급한 지역 중에는 무슨 지역? 주거, 공업.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는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또 작년 시험에는 뭘 물어봤느냐? 작년 시험인가요? 최근에 뭘 물어봤느냐면 우리가 지금 다른 법에서 관리 계획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죠. 많잖아. 우리가 개발법, 정비법 뭐 공부하다 보니까 국토계획법에 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우리 건축법에도 뭐 특별건축국 지정하면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런데 얘만큼은요. 얘는 워낙 코스모스이기 때문에 얘는 다른 범주로 지정을 못해요.
다른 법률로 의제 처리를 못해.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만큼은 반드시 국토개법에서 관리계획 절차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 지구구역 마무리. 하나 넘겨볼까요? 258페이지. 자,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제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요놈이 출제된 지가 꽤 오래됐어. 꽤 오래됐는데, 우리 책에도 24회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 4월 과정까지 안 봤어. 안 봤는데 요것도 전에는 참 자주 물어봤거든. 그래서 요것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어? 자,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내가 땅이 하나가 있는데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이 있겠죠. 그러면 지역 지구 구역의 제한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또 이 중요한 걸 하는데 또 자꾸 하품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근데 꼭 이 수업이나 특강 같은 거 하다 보면 1시간 남겨놓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꼭 음식을 먹어도 꼭 한 점 남겨놓고 안 먹어. 그지? 코리안 푸드라고 해가지고. 꼭 고기 한 점 남겨놓고 안 먹잖아. 서로 먹으라고. 그건 우리가 워낙 못 먹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그냥 냉큼 드세요. 그리고 공부도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 내 땅이 너무 크나? 땅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지가 있는데 이게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에요. 그럼 나는 중심상업지역을 행위를 3가지를 정받을 거 아니야. 행위 제한이 3가지였잖아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걸 받아서 지으면 돼. 근데 문제는 이쪽 동네가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 그런데 내 땅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쪽 부분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져 있고 이쪽 부분은 중심상업지역에 걸쳐져 있어. 그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말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하기는 여기는 중심상업지역 적용하고 여기는 2종 일반 적용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요놈이 짜투리 땅이야. 따로따로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라는 면적을 기억해야 돼. 그게 330제곱미터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죠.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은 따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평이 채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에는 가장 넓은 쪽을 따라갔거든. 가장 넓은 쪽을. 근데 지금은 나눠가지고 요 건축제한 있죠. 요 놈은 가장 넓은 거 따라가. 예를 들어서 요쪽 부분이 700이고 요쪽 부분이 3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건축 제한은요 이 1000제곱미터 전체에 관해서 중심상업을 적용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 기분 좋죠? 이 주거지역 적용 안 하고 중심상업지 적용해서 지을 수 있다니까. 과거에는 건폐율 용적률도 여기도 지금 3가지 제한할 거 아니에요. 건축 제한, 건폐율 맞죠? 전에는 요거까지도요 전부 요거 따라가서 중심상업. 그러면 이 땅 가진 사람은 대박이잖아. 대박. 중심상업지 정해서 건물 지었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 330 이하면은 가장 넓은 쪽 따라가잖아. 그러면 만약 이 땅이 330 이하가 아니고 331이면 어떻게 될까? 따로따로 가야 되는 거야. 요 1제곱미터 때문에 요거는 중심상업을 못 따라가고 지갈 길 따로따로 가야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331제곱미터를 가진 땅을 가진 사람의 머릿속에는 늘 무슨 생각이 들어있어? 요거 어떻게 없애버릴까? 요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밤에 가서 막 흙을 파보기도 하고 막 난리 친다니까. 그럼 결국 이거 이렇게 잘라 토지 분할하려고 난리 치는 거야. 그래서 법을 바꾼 거예요. 법을 바꿔서 야 건폐율 용역 건축 제한은 가장 너무 따라가고 건폐율 용역률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얘하고 가중평균해라. 얘하고 뭐하라고? 가중평균하라 이렇게 바꾼 거야. 가중평균.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이 얼마예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게 얼마야? 제일 비싼 거 9887, 90이지 90. 근데 구체적인 건 건폐율 용적률은 조례로 정하지. 조례로 80으로 정했다 가정합시다. 자
우리 용적률은 가장 비싼 땅 중임상업지 용적률이 얼마요? 1,500이지. 1,500. 자, 우리 조례로 1,000을 정했다고 가정하자고. 조례로 1,000을 정했다고. 자, 우리 이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얼마예요? 일반주 건폐율 빨리 더. 5, 6, 7, 60이잖아. 예, 건폐율은 안 나눈다니까 1조 기준. 5, 6, 7 이렇게 배웠잖아. 전용주거는 50, 일반주거는 60, 3종 일반만 50, 준주거는 그래서 조례로 50을 정했다고 가정하자. 조례로. 자, 우리 아이고, 이 잘못했다. 건폐율 50. 그러면 용적률, 이종 일반주거 용적률 얼마예요? 1, 2, 3 준 적어야지. 용적률 여기는 얼마? 150, 200. 여기는 얼마? 250이지. 250인데 조례로 200을 정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가정해놓고 우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 제한은 중임상업을 다 따라갈 거고 맞죠? 건축 제한은 다 따라갈 거고 건폐율 용적률은 얘하고 얘를 가중평균하는 거야. 가중평균이란 건 우리가 지금 요 건폐율이 적용되는 면적은 700이잖아. 요 건폐율이 적용되는 면적은 300밖에 안 되잖아. 요 면적의 가중치를 준다는 거야. 면적의 가중치를 준다. 그럼 면적은 700하고 300으로 나눠지지. 700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얼마? 80%. 300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얼마야? 이렇게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럼 밑에는 1000이죠. 87은 56에 동그라미 몇 개? 동그라미 잘 세야 돼. 3호 15에 동그라미 몇 개? 그럼 3개씩 없애야 되겠네. 3개씩. 여기는 15가 남고 여기는 얼마가 남아? 합하면. 그래서 전에는 80%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71%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건폐율을. 용적률도 똑같아. 여기다가 용적률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가중평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요게 가중평균이다. 그러면 읽어봅니다. 그렇게 뭐라 적어놨나?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자, 요걸 기억하셔야 돼.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밑줄.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입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가 얼마야? 330 이하 이 말이죠. 자, 계속 봅니다. 이하인 경우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괄호 묶으세요.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 요 건폐율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그게 면적에 대한 가중평균이라는 이 말입니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각 용도지역 등별 건폐율 용적률을 밑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면적에 대해서 가중평균하고 그 밖의 괄호 묶으세요. 건축 제한 등을 괄호로 묶어보세요. 건축 제한 등은 그 대지 중 밑줄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해됩니까?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용도지역 등을 따라가고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하고? 가중평균한다고.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한다. 이해됐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 가중평균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 밑에 뭐 그 적어놨잖아. 공식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놨네. 학습 방법. 다음에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둘 이상 걸치는 경우의 원칙과 예외만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포인트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요게 원칙이야. 그러면 원칙은 330 이하가 가장 작은 게 있다. 그러면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쪽 따라가고 건폐율 용적률 어떻게 한다고? 가중평균 한다고. 가중평균. 벌써부터 생각이 안 나기 시작했다 또. 근데 밑에 특례가 있죠. 예외가 있네. 첫 번째.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거 밑줄. 이번에 역시 건축물이 방화지구 걸치는 거 밑줄. 그 두 개를 묶어주세요. 그걸 고방이라고 했고요. 고방.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건축물이 자, 우리는 요거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지구구역이 다 똑같거든.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 있고 그 위에 지구가 지정되는데 이쪽에 지금 고도지구가 지정돼 있어. 근데 여기는 기타 지구가 지정돼 있어.
뭐 이 기타 지구는 용도 지구는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용도 지구는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용도 지구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기에 건축물이 고도 지구에 조금이라도 뭐 하고 있어야 돼? 걸쳐져 있어야 돼. 이게 조건이야. 고도 지구가 건물의 높이를 갖다가 지금 규제하는 거잖아. 그럼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이쪽 부분은 고도지구 제한받고 이쪽 부분은 안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건축물이 조금이라도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전체가 고도지구 적용하라는 거거든. 전체가 고도지구 적용받아라. 그런데 고도지구는 건축물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대지도 전부 고도지구를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전부와 건물 전부가 뭐를 받으라는 거야? 고도지구 제한을 받아서 지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 똑같은 그 개념인데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번에는 물론 밑에 지역이 있겠지. 지구가 있고 이번에는 무슨 지구가 지정됐어? 방화지구가 지정됐는데 여기 뭐 기타 지구가 있다고 치고 자 이럴 때 역시 여기도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조금이라도 뭐하고 있어야 돼? 걸쳐져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불이나 위험이 많죠. 여기 불이나 위험이 적지만 여기 불 나면 다 타죠. 그래서 이 건물 전부가 방화지구 적용해서 건물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 불에 타지 않는 걸로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 차이는 뭐냐? 고도지구는 대지와 건물이 다 따라갑니다. 근데 방화지구는 건물만 따라가지 대지는 안 따라가. 방화지구에 관한 내용은 대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를 읽어볼게요. 첫 번째 1번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이게 전제입니다. 걸쳐져 있어야 돼. 그 건축물 대지 전부 밑줄 그 건축물 대지 전부가 뭘 따라가? 고도지구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방화지구 있죠. 요번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어디에 걸쳐 있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자 이래도 불구하고 그 전부 밑줄 그 전부 밑줄 여기서 그 전부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대지는 없는 거야. 주가 건축물이잖아.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뭘 따라가?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시겠죠? 건축물. 자, 이게 차이인데. 그런데 다만 여기는 다만 동그라미. 방화지구는 예외가 있네. 자,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경계가 건축법에 따른 가로로 묶어볼까? 건축법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있는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라 말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보세요. 자, 방화지구와 방화지구가 아닌 지역지구구역의 경계를 벽을 방화벽으로 막았죠. 그럼 여기 불나도 이쪽으로 쉽게 연소가 안 되죠. 그럼 이 부분은 방화지구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또 예외가 하나가 돼 있네. 예외가 오른쪽에 보세요. 녹지지역이 또 예외가 나오죠. 제목의 밑줄. 녹지지역. 자, 이거는 1번, 2번은 건축물이 걸쳐져 있는 경우야. 근데 2번 녹지지역은 건물이 걸쳐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죠. 그때는 괄호는 일단 놔두고요. 괄호 놔두고. 자, 원칙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돼 있죠. 각각 동그라미 치세요. 각각 동그라미 칩니다. 각각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관한 건축물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각각. 이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대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용도지역이 여기가 녹지지역이에요. 무슨 뭐 자연녹지라고 할까?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이야. 그럼 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700이고 300이면은 330 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거 따라가야지. 건폐 용역률은 가중평균 해야지. 그런데 녹지 지역하고 만나면 이때는 모른 척하고 따로따로 갑니다. 녹지 지역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녹지 지역 만나면 그냥 따로따로 가는 거야. 여기는 중심상업, 여기는 뭐 자연 녹지 이렇게 가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것도 예외죠. 녹지 지역하고 만나면 따로따로 간다. 각각의 지역지구 구역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 이 경우가 예외야. 지금 제가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렸네. 요걸
요걸 자연녹지라고 하고 요걸 중림상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각각 적용하는 거예요. 각각의 지역지구구역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된 경우가 있어. 여기가 녹지고 자연녹지고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이게 700이고 이게 300이야. 그러면요 이럴 때는 따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녹지가 330 이하일 때는 따라가고 작은 게 녹지가 아닌 지역일 때는 이때는 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괄호 안에 있죠. 괄호 안에 파란색 글씨.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 지역이죠. 녹지 지역으로서 330 이하죠. 이때는 제외한단 말은 각각 적용하지 않고 원칙 규정을 따라간다 이런 뜻이야. 녹지가 작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가 요 각각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이럴 때는 상업지역을 따라간다. 상업지역을 적용한다. 이게 맞겠죠?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또 예외가 또 하나 나오네. 여기에 대한 예외가. 또 여기에 대한 예외가 또 한 개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야. 고도지구나 방화지구가 돼 있어. 고방이죠, 고방이. 고방이 있어. 그런데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녹지 지역이에요. 아, 녹지하면 안 돼, 안 되네. 얘가 저 안 되네. 여기가 중림상업이다. 그리고 여기가 녹지다. 자연녹지라고 가정합니다. 자연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건물이 있어. 건물에 가지고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건물이 걸쳐져 있죠. 원래 녹지지역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각각 가야 되잖아. 각각 가야 되지. 그럼 용도지역은 각각 가는 게 맞아. 각각 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건축물이 녹지지역의 건물이 고도나 방화에 걸쳐 있죠. 이럴 때는 앞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규정을 따라가야 돼. 고도지구 걸쳐 있으면 건물 대지가 다 고도지구를 따라가야 되고 방화지구 걸쳐 있으면 건축물만 방화지구를 따라가면 돼. 그래서 앞에 본 요 규정 자체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다만이 그 말이에요. 다만 녹지지역의 건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고도지구와 방화지구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 1번, 2번을 적용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갑니까? 응? 다시 해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구에 걸쳐 있으면 가장 작은 게 얼마가 이하가 있으면 330 이하가 있으면 건축지 않은 가정들 번쩍 따라가고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어.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면 그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용도지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고도지구, 방화지구를 따라가야 돼. 얘는 대지 건물이 다 따라가고 얘는 건축물만 따라가는 거예요. 또 예외가 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예요. 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각각 모른 척하고 따로따로 가면 돼요. 그런데 녹지지역이 330 이하야. 그러면 따라가야 돼. 녹지지역 안에 건물이라도 만약에 건축물이 고방에 걸쳐 있으면 앞에 고방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설명 안 드린 건 딱 한 개예요. 한 개가 뭐냐? 다시 왼쪽 페이지 돌아와서 원칙이 아까 세 번째 줄에 자, 규모 옆에 가로가 있었죠. 330 이하인데 도로변에 따라서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적 있죠. 여기에 걸쳐 있는 경우는 얼마 이하일 때 660 이하일 때 이제 그것만 하면은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 이하? 330 이하일 때 요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대지가 아니고 여기가 도로에 상업지역이 지정됐다 이 말이에요. 이 상업을 우리는 무슨 상업이라고 합니까? 노선 상업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따라서 길다랗게 지정된 거야. 도로변을 따라서 길다랗게 띠 모양으로 지정돼서 노선이에요. 띠 모양으로. 이 상업지역 되게 비싼 상업지역이죠. 도로변을 따라서 길다랗게 상업지역이 지정돼 있어. 요 상업지역이 있는 토지는 만약에 내 땅이 여기 이렇게 있죠. 이 땅이 있으면 자, 이쪽은 상업지역이고
이쪽은 주거지역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걸쳐져 있다는 거야. 자, 이런 경우는 330 가장 작은 게 330 이하가 아니고 66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면적이 330이 넘어도 사실상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때는 660 이하가 있을 때 요 규정을 따라갑니다. 가장 작은 게 얼마야? 660 이하. 그러면 건축제는 어떻게 하라고? 가장 넓은 거 따라가고, 건폐율 용역을 어떻게 하라고? 가중 평균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건축물이 고방에 걸쳐지면 어떻게? 고방 따라가야지.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건축물 대지가 다 따라가고,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건축물만 따라가면 돼. 아시겠죠? 근데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 걸쳐 있어. 그러면 모른 척하고 지역지구 구역을 각각 적용하면 돼.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두 개야. 녹지지역이 330 이하로 작으면 따라가. 녹지지역이 작으면. 두 번째, 녹지지역 안에 건물도 모른 척하고 가지만 고방에 걸치면 따라가. 고도지구, 방화지구 걸치면 따라가. 아시겠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많이 했어요. 이제는 뭐 잘하네, 잘하기 때문에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가네. 자, 다음 주에는 지구 단위 계획부터 해가지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